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지교통 ICT 연구실장 윤대섭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 모니터링 및 제어권 전환 에이전트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우선 기술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대상 기술의 내용 및 범위, 경쟁 기술과의 비교, 사업성, 시장 동향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자동차는 우리 곁으로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를 중심으로 모든 그 연구기관과 개발 기업들이 자율주행 자동차 자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자율주행차가 우리 곁으로 다가왔을 때 과연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자료는 그 SAE라고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라는 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6가지 정도 레벨을 선정한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L0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전적으로 자율주행을 수동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기능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요. L5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상하는 궁극의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수준은 저희가 L2에서 L3 정도 레벨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자율주행차의 기능은 뭐냐면 특정 도로나 특정 환경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을 하다가 자율주행차가 운전을 못할 경우에는 운전자한테 나는 운전을 못하니까 이제부터는 운전자가 운전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제어권 전환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자는 수동 운전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수동 운전과 자율주행이 공존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그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처음에 자율주행을 할 때는 운전자가 본인이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운전 환경을 상당히 많이 살핍니다. 앞에 차가 있는지 뭐 장애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게 되는데 자율주행 기능이 1분 이상 지속되게 되면은 운전자는 자율주행차가 운전을 잘하는구나. 그러고 더 이상 이제 운전 환경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율주행차가 가다가 운전을 못할 상황이 됐는데 그때 운전자에게 나는 운전을 못하니까 운전자가 운전을 해주세요. 이런 이제 그 경고를 보내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운전자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대형 사고로 연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 테슬라의 교통사고를 보면은 그 운전자가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그 자율주행차가 센서가 센싱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큰 트레일러가 있는 거를 인지를 못하고 이제 사고로 연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NTSB라는 이제 그 조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2년 동안 그 테슬라 차량을 그 왜 사고가 났는지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율주행차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 그거를 얘기를 했고 레커멘데이션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에 나오는 자율주행 차들은 그 운전자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기능이 어느 정도 이제 좀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운전자 모니터링하는 걸 어디까지 요구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현재 운전자가 제어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아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기술들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DVE라고 해서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 DVE는 드라이버 비이클 인바이먼트에서 운전자 차량 환경이 되겠고요. 이거를 모니터링하는 기술이고 또 하나는 이제 코파일럿 에이전트라고 해서 제어권 전환이 필요할 때 운전자에게 어떤 식으로 제어권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지 그런 에이전트에 관련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 UNEC라고 이제 그 자율주행차 관련해 가지고 기준을 정하는 이제 그런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TOR이라고 해서 TOR은 테이크 오버 리퀘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지 못할 때 운전자에게 수동 운전 요청하는 그거를 TOR이라고 하는데 4초 이내에 운전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기준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왜 4초가 맞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DV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을 할 때는 그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 제어권 전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실제 사람들이 와서
제어권전환을 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4.32초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게 실제 운전 환경이 아니고 시뮬레이션 환경이기 때문에 뭐 실제 차량에서 만약에 제어권전을 하게 된다면 아마 4초가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는 운전자들이 약간 좀 편안해합니다. 이거는 사고가 나도 크게 문제가 없어 이렇기 때문에 약간 좀 그 반응 시간이 느리긴 하는데 실제 도로 환경에서는 운전자들이 많이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4초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뭐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고령 운전자나 이런 분들은 또 그 제어권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계속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적당한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조금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는 화면은 이제 저희가 만든 전체적인 결과물에 대한 이제 구성들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DVE 시스템이 있습니다. DVE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어떤 상태인지 이런 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건데요. 크게 3가지 정도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뎁스 카메라를 써가지고 운전자의 행동이 어느 정도 있는지, 운전자가 뭐 팔을 움직이는지 아니면 뭐 전방을 주시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요. 두 번째는 생체 실험입니다. 물론 이제 운전자가 뭔가 행동을 하지만은 내부에 있는 생체 정보들은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ECG 센서를 써가지고 운전자의 호흡 정보들을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게 이제 운전자가 몸에 부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아마 운전자가 실제 몸에 부착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리모트로 생체 신호를 뽑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환경은 시뮬레이터 환경입니다. 물론 이제 실차에서 이런 실험들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문제는 아직 자율주행차가 완성된 것도 아니고 만약에 실차에서 하다가 제어권 전환 실패했을 때 사고로 연결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시뮬레이터 기반으로 저희가 DV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이거는 향후에 저희가 실차에서 검증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DV 시스템이 운전자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거라면 운전자한테 뭔가 제어권 전환 요청이 왔을 때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옆에 보이시는 CPA 시스템, 코파일럿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지만 운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만 여기에 모아놨고요. 결국은 운전자는 이거를 보게 됨으로써 운전을 하지 않지만 운전 환경에 대한 상황 인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현재 자율주행차가 수동 모드인지 자동 모드인지 아니면 제어권 전환이 언제쯤 일어나는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운전 준비도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요. 수동 운전 중에서 제어권 전환 요청이 왔을 때 운전자가 얼마나 안전하게 제어권 전환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수치화한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 운전 준비도를 산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는데 그런 운전 준비도도 여기 표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운전자의 운전 준비도가 상당히 떨어지면은 이 CPA 시스템이 어떤 경고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한테 운전 환경을 살피세요. 이제 이런 경고를 주게 됨으로써 운전자가 다시 한번 이제 운전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안전하게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 기술의 범위는 크게 2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운전자의 행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DV 시스템 기술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CPA 시스템 기술이라고 해서 코파일럿 에이전트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술과 관련된 상세 설계서나 결과서, 매뉴얼, 소스코드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경쟁 기술을 비교해 보면은 사실은 이제 마땅한 기술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운전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데베트론이라는 회사에서 제작한 이제 데베 소프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운전자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거를 알려주기보다는 다양한 센서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정보를 한 군데 모아서 동기화시키고 그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들이 있긴 한데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에트리에서 요번에 이런 기술들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시장이 계속 커지게 됨으로써 이런 기술들은
계속 중요도가 높아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 관련해서는 그 자동차 OEM 회사에도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제 기술과 비교 중에 이제 그 특장점 보시면은 일단은 그 자율주행 환경에서는 그 차량 정보라든지 환경 정보, 운전자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알기 위한 그 센서들이나 그 정보의 그 데이터 수집 주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동기화하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5ms로 모든 정보들이 동기화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저희가 기술을 개발을 하였고요. 그리고 데이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 통신 딜레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 UI에 어떤 정보들이 필요한지 결국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들과 그리고 자동차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저희가 분리해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UI를 개발을 하였고요. 그리고 운전자의 그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는데 이 행동을 또 저희가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단순히 팔을 움직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고개를 움직이는지 이게 결국은 운전 환경과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그 행동에 대한 디파인을 하고 그 행동이 언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저희 시스템은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알 수 있게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TOR 정보 같은 경우는 운전자한테 그 자율주행이 어려우니까 수동 운전을 해주세요 하는 그 정보를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이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뮬레이션 상에서 여러 가지 TOR을 만들어 놓고 실제 실험을 통해서 어떤 정보에 대해서는 총각 채널을 이용하는 게 좋고 어떤 정보는 촉각 채널을 이용하는 게 좋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 결과물을 이 기술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율주행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그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 인지 능력을 적정 수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각 채널을 통해서 그 운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담았고요. 그리고 TOR 퀄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어권 전환이 일어날 때 그러면 이 제어권 전환이 잘 일어났다, 잘 못 일어났다 어떤 판단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런 그 TOR 퀄리티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그 판단 기준을 저희가 만들었고 그걸 기반으로서 실시간 차량 정보나 환경, 운전자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기술의 사업성을 보시면은 자율주행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운전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들은 점점 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서비스가 지금은 저희가 이제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많이 좀 제시를 하였는데 추후에 그 뭐 비행기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조선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사실은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뭔가 자율주행이라든지 자율 기능이 제공되는 환경에서 사람들이 어떤 인터랙션을 할 때 그럴 때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활용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율주행 자동차, 인간 운전자 인적 요인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부분으로 활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차와 운전자 간의 인터페이스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쪽에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약간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 자율주행차 운전 면허 인적 요인 시험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자율주행 시스템은 기존에 있는 그 수동 자동차는 전혀 다른 성격의 자동차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그 일반 사용자들이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쓸 때 별도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율주행차 면허를 발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그 면허증 발부 같은 경우는 경찰청 소관이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하게 돌아다니는 거는 또 국토부 소관이고 해서 아직 이게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찌됐건 이제 저희 시스템은 그 일반 운전자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하기 전에 자율주행차가 어떤 거구나 하고 뭔가 기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교육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 인간 인터페이스 시험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결국은 새로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 때 뭔가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때 그게 운전자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럴 때 저희 기술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 동향인데요. 이 부분은 뭐 구글링에도 많이 나오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이 관련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시장 규모 예측도 역시 현재까지는 꾸준히 성장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 곁에 어떤 식으로 다가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좀 시장이 크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